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10월 27일 2025년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당신의 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격은 바뀐다고 믿는 만큼 바뀐다. 습관, 성격 특성, 감정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신경망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항상까지는 아니어도 종종 지금 모습에서 변화할 수 없다는 믿음에 빠져들곤 한다. 이게 바로 캐럴 드웩이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태도다. 고정형 사고방식에는 지능, 재능, 성격, 특성이 미리 결정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관리 가능한 과제만을 맞는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두뇌의 과소성을 떨어뜨려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못하게 만든다. 흥미롭게도 두뇌 가소성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한다. 가소성은 필요할 때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는 증가했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 똑같은 습관에 갇혀 있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몸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때나 신체와 뇌가 생존 모드에 있다고 생각할 때 감소한다. 반대로 소위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때라면 우리는 훨씬 개방적이 된다. 지능, 재능, 성격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잘하지 못하는 기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격, 특성을 바꾸고자 한다. 이는 뇌 과수성을 높이고 이런 특성들의 변화 가능성을 높인다. 두 사고방식은 두뇌 상태와 행동에 다른 영향을 준다. 고정형 사고방식에는 우리는 행동에 변화를 주지 않고 뇌 과소성을 떨어뜨려 변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에는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뇌 과소성을 끌어올려 지속되는 변화를 이룰 가능성을 훨씬 높인다. 그 결과 각각의 사고방식은 자기 족적 이연을 만든다. 나아가 두 사고방식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고정형 사고방식에는 모든 성공을 자신이 우월하다는 증거로, 실패를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이런 신념을 가지면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대단히 거만해지고 실패하면 그것을 숨기거나 비난할 외적인 요인을 찾는다.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고정형 사고방식은 그 상황에 대해 편도체 중심의 반응을 일으켜 당신이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도 외부의 요인으로 돌려버리고 그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당신은 경쟁심이 강하고 비밀이 많은 사람이 된다. 솔직해지자. 그리 곁에 두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정형 사고방식은 감정적 행복에 큰 타격을 준다. 그런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편도체를 자극하고
편도체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전전두피질의 활동성이 낮아지면 사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당신은 고정형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악순환의 나락에 빠진다. 반대로 선장형 사고방식에는 결과의 달성이 여러 가지 요인에 좌우된다고 믿는다. 그 요인들의 핵심에는 노력과 인내가 있다. 걸림돌을 만나면 당신은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접근법에 약간 변화를 주어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런 상태에서 당신은 유연하고 적응력이 크고 개방적이다. 고정형 사고방식에는 피드백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무시하거나 반박해버린다. 성장형 사고방식에는 편두체의 전전두피질 납치 없이 피드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따라서 피드백을 평가하고 거기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어른다운 방식으로 반론을 펼친다. 정보 고마워.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알겠어. 하지만 이 기준에는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니카와 도미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의 고위 임원이지만 매우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모니카에게 어떻게 그 위치에 오르게 되었느냐고 질문하면 그녀는 이 분야에 열정이 있었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열심히 일을 했다고 말할 것이다. 반면 도미닉은 매우 똑똑했고 사실 학교에서도 수석이었으며 그 결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지능이라는 타고난 특성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우월한 지능에 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모니카는 도미닉보다 IQ가 높으며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성취과 일을 해내겠다는 욕심, 학습 능력, 헌신과 책임감을 조합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취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도미닉은 타의 복싱을 하고 있으며 자신은 거기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동차 레이싱, 암벽 등반, 기타 연주 등 다른 취미를 몇 가지 시도해봤지만 모두 한 달도 되지 않아 포기했다. 절대 잘할 수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모니카는 현재 크로스핏에 심취해 있지만 수년간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했다. 아마추어 트랙 사이클링 훈련을 하고 대회에도 참여했으며 피아노를 꽤 괜찮은 수준까지 배웠고 매년 여름 한 달에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도 열정을 갖고 있다. 모니카는 자신이 어떤 활동에 재능이 있는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열정과 관심을 따르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인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현재 다양한 일에 능하다. 반대로 도미닉은 어떤 외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며 악기도 연주하지 못한다.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 모두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든다. 그 결과 사고방식은 우리 성격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사고방식은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고정형 사고방식과 긍정형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성장형 다들 갖고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고정형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정형 마인드셋 보유자인가요? 성장형 마인드셋 보유자인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